신제품 관리를 위한 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3 고객 가치 창출에 대한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 중에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신제품 관리를 위한 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파트 3 고객 가치 창출 중 신제품 개발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가치의 구체화 과정 중 특별히 신제품 출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한 신제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관리를 위한 틀 중에 이 프레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을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상품 개발이 있죠. 그 상품 개발의 큰 틀,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큰 틀을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스테이지 또는 게이트 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붙어서 스테이지 게이트 과정이라고 하는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게이트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SGP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개를 다 그냥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제품 개발에 대한 부분과 또 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 결정에 대한 순차적 부분을 스테이지 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5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여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에 보면은 아이디어 심사가 있고 아이디어 심사 밑에 이제 게이트 1 게이트가 이제 쭉 연결되는 거죠. 아이디어 심사 게이트 쭉 연결됐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발견해가지고 아이디어 창출에 대한 부분이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첫 번째 단계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도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데요. 세 번째 단계부터 이제 개발, 네 번째 단계가 평가 및 타당성 검증, 5단계가 완전한 출시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의 피드백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모든 단계로 피드백을 통해서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테이지 게이트 프로세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셉 개발 및 정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선행학습과 같이 재무 기술적인 부분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선 단계의 아이디어를 정교화시켜서 제품 개발에 초석을 다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나름대로 선정된 것은 우선 컨셉 제품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제품 컨셉은 주로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지만 이 새로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제품 개발입니다. 선행된 두 단계의 검증이 이루어진 후에 실질적으로 제품화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완성품은 일종의 시제품으로서 적어도 부분적이라도 소비자들의 검증을 통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기술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제품 개발 및 검증 단계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몇 가지 사항들을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처음에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자. 두 번째, 선행 과제와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한 위양이 될 수 있는 다기능팀을 구성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시장 시험입니다. 테스트 마켓이라고 얘기하죠. 이 단계에서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사업성 평가는 이미 통과하였지만 이번 시장 시험 단계에서는 이 신제품이 출시된 후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제품을 위한 거의 모든 마케팅 전략, 즉 가격, 제품, 성능, 제품, 디자인, 광고 또는 판촉 또는 유통 또는 상품명 또는 브랜드 전략 등이 바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출시되는 데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전국적인 출시를 앞두고 신상품을 전국의 평균 소비자군과 비슷한 한두 도시에 출시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기업은 신제품의 예상 시장 점유율 또는 예상 소비자 반응, 다음에 예상 채택률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스타벅스사의 인스턴트 커피를 볼 때 이 스타벅스의 인스턴트 커피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규모가 큰 신제품이라는 것이죠. 이 신제품 또한 출시 이전에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서 바로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정교하게 수정하여 제품을 출시하여 크게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수집과 선발, 컨셉 개발 및 정교화,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 시장 시험, 이 다음에 해야 될 제품 출시의 과정입니다. 제품 출시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테스트 마케팅을 통과한 신제품은 시장에 출시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신제품 개발을 상업화하고 나름대로 전체 생산과 광고 판매를 시작하는 신제품 개발의 최종 단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하면서 투자와 위험 수준의 보통 2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과 유통 및 또는 마케팅 지원에 소요되는 투자 규모가 2단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기업이 나름대로 신제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용과 또 도입 시기 결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트 게이트 5단계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아이디어 수집 및 선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컨셉 개발 및 정교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름대로 시제품 개발이어서 처음에 제대로 하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제안이고 두 번째는 선행 과제와 정의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권한 위임이 된 다기능팀을 구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라는 것이었고 또 마지막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테스트 마켓인데요. 표준 시험 시장법과 통제 시험 시장법, 모의 시험 시장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 관리를 위한 틀 중에 하나의 사례를 보면 꼬꼬면을 볼 수 있습니다. 꼬꼬면을 보면 나름대로 방송 당시 컨셉트와 브랜드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을 통해서 일반 라면 프로세스의 평균 기간은 줄이고 홍보함으로써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당시 라면 개발이라는 소비자들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없이 아이디어를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투자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그다음에 시생산에 대한 투자만이 이루어져서 단기간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소비자들의 높은 구매력까지 이어지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사례를 인풋과 프로세스와 아웃풋을 보면 인풋은 어때요? 쇠고기 맛의 붉은색 국물 위주의 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것이죠. 프로세스는 방송 당시 컨셉트 및 브랜드 도입을 통한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하고 아웃풋은 흰색 국물의 닭고기 맛의 라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꼬꼬면 개발 프로세스와 일반 라면 프로세스는 일반 라면은 시장 조사, 컨셉트, 브랜드 개발, 아이디어 회의, 샘플 연구 회의, 소비자 테스트, 또 시생산 테스트, 소비자 테스트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출시라는 제안으로 되는데 꼬꼬면은 샘플 연구 개발, 시장 조사, 소비자 테스트, 시생산 테스트, 그다음에 소비자 테스트 이렇게 그다음에 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3개월에서 5개월 또는 3개월에서 6개월은 이 샘플과 출시까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꼬꼬면 프로세스는 4개월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꼬꼬면은 아시는 바대로 이경규 씨가 만들었죠. 이경규 씨가 개발한 이 꼬꼬면은 나름대로 라면 요리 대회에서 이경규가 개발하면서 팔도가 이것을 상품화한 라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이죠. 8월 8일 봉지라면으로 출시가 되었고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용기면에 출시가 되었고 또 같은 해 미니컵 용기면도 나온 것으로 알게 됩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꼬꼬면을 팔고 있고요. 2020년 3월 현재 가격은 5봉지 묶음에 4.9달러, 신라면, 김치라면 등의 85%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의 자격, 여기서 남자, 그리고 아이디어 1탄, 그래서 라면의 달인 미션으로 라면 요리 대회가 2011년 3월 13일, 20, 27일 방영되었는데요. 이때 참가자 이경규가 3가지 라면 조리법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 제일 자신작이 바로 꼬꼬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맛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이경규는 일주일간 라면 10봉지 이상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른 연예인들은 급조된 라면을 들고 온 것과 달리 확실히 뛰어난 맛으로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준우승까지 하는 계가를 올렸습니다.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상품화에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와 신상품을 만드는 거기에는 누군가의 노력과 또 기반한 아이디어가 함께 되고 상품까지 나가기까지는 하나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꼬꼬면을 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